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아입니다. 조 바이든이 또 다른 1조 달러 규모 부양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이미 10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와 인프라 부양 예산안이 발표돼 이 영향으로 유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예산 남발,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7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남발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 중인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 유치부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의 보조와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편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에 2천억 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기르는 가정에 보조금을 준다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까지 힘들게 애 다 키워놓은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애 없는 사람들은 또 서러워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애들 많이 둔 흑인 가정이나 스페니시 가정에만 즐거운 소식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이 계획을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이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고 며칠 내에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용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상조이든 아니든 1조 달러를 풀겠다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 문제는 경제, 물가 폭등은 생각 안 하냐는 것이죠.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오고부터 연방의회는 바이든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지난달 가결했고요. 도로와 교량, 광대문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는 생색내기용으로 집어넣고 민주당의 아젠다와 맞장구 치는 기업들이 몰린 기후 친화적, 빅테크 중심인 산업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제안이 의회와 협상 중인데요. 공화당의 반대에 상원 통과를 앞두고 절충안이 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부양안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두 번째 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공화당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백악관이 새로운 지출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가와 맞물릴 수 있다면서 백악관이 두 안을 3조 3천억 달러짜리로 결합을 모색할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의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으로 메꾼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까지 낮춘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공화당은 물론 기업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25%로 수정하려 하고 있죠. 또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미국민들에게서 세율을 대폭 인상하든 부자세를 걷든 어쨌든 증세를 하려 하는데 이것도 공화당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리버스터를 피해 예산 조정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든 정권이 미국을 남미식 포퓰리즘 국가로 그러니까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숨 나오는 경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끝없이 터져나오는 뉴스인데요. 플로이드를 얼떨결에 살해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살인 유죄 판결이 나온 날 16살짜리 흑인 소녀가 경찰에 사살돼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흑인 소녀 사살로 경찰의 인종주의적 과잉 진압 이슈를 끌고 가려는 진보좌파 매체들의 술수가 일찌감치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0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경찰은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대응 과정에서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살된 소녀의 이름은 마키아 브라이언트고 이 소녀를 사살한 경찰은 하필 백인으로 이름은 니콜라스 리어든입니다. 경찰은 이 소녀가 칼로 다른 소녀를 위협하고 찌르려고 하자 발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라고만 외쳐대는 흑인 군중들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경찰만 죽일 죄인이 된 거죠. 특히 NBA 슈퍼스타인 르브론 제임스가 이 사건에 화가 났다며 발포한 백인 경찰의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은 네 차례라고 글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슈퍼 인플루언서가 그 영향력이 막강한 르브론의 행동이 사실상 그 경찰관을 해코지하라는 소리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증폭되자 르브론 제임스는 해당 SNS를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제임스 르브론의 행동이 위험하고 수치스럽다, 흑백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주류 공중파 좌파 매체인 MBC 뉴스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편파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마치 이 사건을 백인 경찰이 인종적인 이유로 순수한 흑인 소녀에게 총을 쐈다는 식의 뉘앙스를 줬다는 겁니다. 방송은 우선 사건을 신고하는 9.11 녹음 파일을 들려줬는데요. 여기 다 큰 여자애들이 우리랑 싸우면서 칼로 찌르려 한다. 당장 출동해달라 라는 내용을 편집해서 경찰관을 불러달라로 축소해 내보냈습니다. 또 충돌 장면이 녹화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서도 사살당한 흑인 소녀가 칼로 난동하는 장면은 삭제하고 들고 있는 칼도 거의 보이지 않도록 편집했는데요. 자막에서는 경찰이 칼을 든 16살 소녀를 사살했다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면 정말 경찰이 비무장한 소녀를 사살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 같은 MBC의 보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 사건이 또 하나의 BLM 무리들의 폭동거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버지니아와 맞닿아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정식 명칭은 콜럼버스 특별구역 특별시입니다. 행정구역상 시도 아니고 주도 아닌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연방하원의원이나 연방상원의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안타깝다. 연방정치인을 뭣도 안쓰럽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게 자신을 대표할 연방정치인을 원하면 바로 옆 메릴랜드나 이곳 버지니아로 이사 오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워싱턴 DC의 주 승격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험한 것이 DC의 인구는 46%가 흑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흑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흑인은 무조건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당 지지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만약 주 승격으로 하원의원 2~3명, 상원의원 2명을 얻게 된다면 곧바로 민주당 의석이 2~3개 느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승격시키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더 이상 공화당 걱정 없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연방하원에서 워싱턴 DC의 주승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으로 올라가면 50대50,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안도 힘겹게 물리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로 통과 불발된다면 필리버스터를 불법화할 소재로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과 좌파 매체들은 흑인들이 절대 다수인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막는 공화당이 인종적인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다는 기만적인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BLM 시국에 흑백 갈등을 부추기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싸움에 인종 문제를 접목시키는 치사한 짓 같습니다. 흑인들이 공화당 편만 든다면 민주당이 이 워싱턴 DC를 주승격 시키겠습니까? 여러모로 욕먹는 바이든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인종주의, BLM 프레임으로 시국을 끌고 나가면서 공화당에게 반격하려 들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미국의 내리막길이 가파라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영상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광고가 또 왜 안 나오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료, 화면, 사진이나 제 멘트가 매우 부드럽고 광고 제한에 걸릴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슈 이스타에서는 자료 화면을 최소화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